네, 오늘 함께할 굿닥터 나와 계십니다. 한국인의 허리 건강을 바로 세워주실 분이죠. 홍영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도 이렇게 혹시 머리 감다가 허리 삐끗해 보신 적 있으실까 모르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좀 그렇게 하다가 허리 삐끗했는데 이게 며칠 가더라고요, 통증이. 네, 저는 머리 감다가 허리를 삐끗한 적은 없고요. 네.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한 번씩 허리 삐끗해서 나는 1년에 뭐 두세 번 정도 허리 삐끗한다 하시는 분들이 보통 공통적으로 네. 어떤 특정 자세에서 삐끗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그- 자세들이 있죠? 저 같은 네. 경우는 바지 입을 때. 바지 입을 때 네. 약간 이게 차- 허리 숙이다가. 그렇죠. 그래서 샤워하고 나와서 옷 입을 때 바지를 입다가 삐끗하는 거죠. 저는 항상 그 자세에서 삐끗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이제 의자에 앉아서 바지를 입습니다. 아. 제가 환자분들한테 늘 하는 얘기인데 생활 습관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예.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 감고 이제 세수하는 거. 사실 집에 이제 뭐 직장에 출근하셨다가 귀가하셔가지고 저녁엔 다들 샤워를 하시잖아요. 네. 그럼 샤워를 하면서는 이제 세수도 서서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머리도 서서 감으시죠. 무리가 없어요. 네. 근데 아침에 보통 이제 샤워를 안 하시는 경향이 이제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인들이 좀 그런 것 같은데 몸에 물이 닿으면 꼭 몸을 뭐 바디워시나 비누나 이런 그런 하려고 하시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밤 사이에 이제 특별히 뭐 땀 조금 흘리는 정도는 그냥 네. 물로만 씻어내도 충분하기 때문에 아. 굳이 아침에 샤워기 앞에 서서 비누칠을 하실 필요는 없고, 네. 근데 제가 환자분들 늘 하는 얘기가 직업적으로 구부정한 자세를 오래 취하는 분이 아니라면 네.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구부정한 자세로 제일 장시간 있는 행위가 네. 세면대에서 세면하기. 그리고 보통 이제 세면대는 좀 높으니까 맞아요.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지는 않으시고 보통 욕조에 이렇게 무릎 기대서 머리 이렇게 숙이시고 맞아요. 머리 감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그게 뭐 남성분들 빨리 하시는 분들은 뭐 한 3분 정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7분, 10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렇죠. 여성분들 머리가 기니까. 오래 헹구니까. 네. 예. 그래서 아침에도 그 샤워기 앞에 서서 세수를 하고 차라리. 예, 머리를 감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일상생활을 이렇게 조금 교정을 하는 것이 이 척추 건강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네. 그래,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하는 자세나 이런 습관들이 허리 건강에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는 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척추 건강이 손상됐을 때 우리 몸이 우리한테 어떤 신호를 보내나요? 많은 증상들이 있고 이제 환자분들께서 디스크 증상, 협착증 증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디스크하고 협착증의 증상을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디스크 같은 경우는 뭐 앉아 있으나 서 있으나 누워 있으나 뭐 증상이 계속 있다. 네. 근데 협착증 같은 경우는 앉아 있을 때는 증상이 줄어들고 걸어가다 보면 이제 다리가 저리고 당기고 통증이 생기는 걸 신경인성 파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현실에서는 디스크도 협착증도 둘 다 이제 우리가 노화가 되면서 생기는 병이어서 두 개의 질환이 증상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는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허리 통증 그리고 다리 통증이죠. 허리 통증은 이제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너무너무 많이 아프다. 근데 30분에서 2시간 정도인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허리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시고 네. 그리고 다리 통증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앉아 있을 때, 서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계속 있는 경우도 있고 걸어가다 보면은 다리가 저리고 당기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표적인 증상은 다리와 발 쪽으로 저림, 당김, 그리고 통증이고
그리고 이제 먹먹하다고 남의 살 같다, 맞아요. 남의 다리 같다, 남의 발 같다 이렇게 감각이 떨어지는 걸 이제 먹먹하다 또는 남의 다리 같다라고 표현들 하시는데 그런 감각 저하가 있고 그리고 약간 응급 상황에 해당할 수 있는 운동마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마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움직이는 거에 장애가 생기는 걸 얘기를 하고 발목이 들어지지 않아서 이제 걸어가다 보면 발이 질질 끌린다든지 안 그러면 턱 같은데 계단 같은데 발이 이제 걸린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호소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런데 허리는 안 아프고 다리만 좀 아프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저희 이제 방송하다 보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허리에 문제가 생겼는데 다리 쪽으로만 증상이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이제 허리에 디스크나 협착증이 어느 마디에 생겼냐에 따라서 이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증상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허벅지 앞쪽으로 내려가느냐, 안 그러면 허벅지에서 바깥쪽으로 내려가느냐, 아니면 뒤쪽으로 내려가느냐 이런 차이점이 생길 수 있는데 환자분들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허리는 안 아프다, 네. 다리만 아프다 그렇게 해서 본인은 자기는 이제 살면서 허리는 한 번도 아파 본 적이 없어서 난 허리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사실 뭐 수많은 매체에서 다리에 증상이 있으면 허리 병을 의심해 봐야 한다. 네. 그리고 팔에 증상이 있으면 목의 병을 의심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의외로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허리가 안 아프고 다리에만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 이 증상이 지속이 되고 뭐 몇 달 지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반드시 이제 병원에 가셔가지고 척추병원에 가셔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대표적인 증상 화면 보시면 이제 뭐 터질 듯이 아프다, 칼로 도려내듯이 아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요 터질 듯이 아프다고 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요추에서도 허리에서도 약간 위쪽에서 디스크가 파열됐을 때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네. 허벅지 앞쪽으로 내려가는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런 식의 너무 아프고 살면서 이만큼의 극심한 통증은 처음이다라고 네. 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감각 이상, 시리다, 네. 먹먹하다, 그리고 이제 뭐 전기가 흐르는 것 같다 이런 찌릿하다. 식의 예.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굉장히 다양하네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허리 척추와 척추 마디 사이에 이제 디스크가 터지면서 신경이 눌려서 그런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신경이 눌리는 이유도 저희가 좀 명확하게 알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신경이 이제 눌리는 것은 이제 협착증이나 디스크 또는 제일 많이 치료를 받으시는 3대 질환이 네. 디스크, 협착증, 그리고 전방전이증인데 세 가지 병 모두 다 신경이 눌려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 같은 경우는 척추뼈 사이에 연골판이 동그랗게 들어 있습니다. 네. 이 연골판에 노화가 오면서 연골판이 위아래가 주저앉으면서 속에 있는 내용물이 뒤쪽으로 밀고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탈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약간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네네. 다들 줄여서 허리 디스크 이렇게 부르시지만 정확한 명칭은 요추 디스크 탈출증이죠. 그래서 이 디스크가 뒤로 밀고 나오게 됐을 때 뒤에 있는 신경을 누르게 되고요. 그리고 협착증 같은 경우는 신경을 덮고 있는 인대가 있습니다. 이 인대가 두꺼워지는 병인데 철봉하잖아요, 우리. 네. 철봉 많이 하시면 손에 굳은 살이 박히게 됩니다. 엄청 생기죠. 네. 근데 이게 굳은 살이 네. 단단해서 굳은 살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단단해지는 게 아니고 튀어나오거든요. 네, 이거는 불룩해져요. 불룩하게 네, 네. 튀어나오면서 단단해지죠. 이건 일종의 환경 적응인데 그 허리에 있는 인대에 굳은 살이 박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단단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또 뒤쪽에서 신경을 누르는 거죠. 결국에는 이 디스크, 협착증, 전방전이증 3대 질환 모두 다 신경이 눌려서 증상이 생기는데 네. 그 눌리는 신경이 가는 자리를 따라서 다리로 내려가면서 증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디스크인 것 같아요, 협착증인 것 같아요라고 이제 의심을 하면서 병원에 가거든요. 병원에 가면 이제 가장 먼저 MRI 촬영하잖아요. MRI 상에서 이제 정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정상 MRI와 이제 비정상 협착증 MRI를 좀 보시게 되면 네, 보여주세요. 네, 좌측이 정상 MRI 그리고 우측이 협착증 MRI가 되겠습니다. 네네. 좌측 사진 보시면 1, 2, 3, 4, 5 이렇게 숫자로 표현을 해놨는데 허리뼈는 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추는 1번부터 5번까지 뼈로 되어 있고 그 저기 1, 2, 3, 4, 5 숫자 뒤쪽에 하얗게 쭉 내려오는 저 네. 부분이 이제 신경이 되겠습니다. 아. 우측은 협착증 사진인데 4번 뼈와 5번 뼈 사이에서 협착증이 있고 그래서 흰 줄기가 내려오다가 확 좁아지는 게 보이시죠? 우측 사진에서도 우측 사진은 네. 신경 줄기 MRI 우리가 마엘로 MRI라고 하는데 신경만 추출해서 촬영하는 MRI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위에서 쭉 잘 내려오다가 4, 5번 마디에서 신경이 짤록해진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엑스레이 검사는 뼈만 촬영이 되는 검사인데 MRI 검사는 연골판과 그리고 신경 그리고 척추 주변의 근육까지 이런 우리가 연부 조직이라고 부르는데 그 연부 조직들을 자세히 촬영을 해서 정밀 진단이 가능한 검사가 MRI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MRI 검사가 좀 필수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심해지면 아까 이제 뭐 감각 이상 마비까지도 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방치하지 말고 일단 우리 몸이 신호를 보냈을 땐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죠. 네. 뭐 척추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 분야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치료도 계속해서 다양해지고 있고 그리고 그 다양한 치료들은 이제 단계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네. 그래서 단계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뭐 큰 수술을 받고 이러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시지만 실제로 병원에 오셔서 디스크, 협착증 진단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채 5%가 되지 않는 분들이 실제로 이제 수술까지 가게 되지 네. 대부분의 분들은 보존적인 치료와 비수술 치료를 받고 호전되고 일상생활 잘 하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화면 보시면 이제 보존적 치료라고 표현을 했는데 먹는 약 이제 기본적인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고 그리고 거기에 또 도수 치료도 있습니다. 도수 치료 그리고 뭐 충격파 이런 치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 이 신경 차단술은 척추 치료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치료입니다. 뭐 처음에도 효과를 보지만 나중에 뭐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런 종류의 치료를 보존적 치료라고 하고 네. 그리고 수술적 치료와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수술 치료라고 합니다. 이 비수술 치료는 시술이라고도 부르는데 대표적인 요추에다가 하는 시술로는 풍선 확장술이라는 시술이 있고 풍선 확장술은 풍선으로 척추관을 이렇게 넓혀주면서 유착을 풀어줘서 신경이 잘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서 증상을 호전시키는 치료이고 그리고 경막의 감압술이라고 하는 치료는 병이 있는 자리에 약물을 넣어줌으로써 신경 염증 그리고 신경 부종을 가라앉혀서 증상을 호전시키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이제 수술이 되겠는데 수술은 정말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내시경 학회 이런 쪽에서 발표를 많이 하고 하지만 예전에는 아주 옛날에는 절개 수술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세 침습이라는 개념은 네. 병만 딱 고치고 그리고 정상적인 조직은 손상을 안 줄 수 없겠느냐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척추 쪽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위암 같은 거 예전에는 조기 위암도 진단 받으시면 다 개복 수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크게 열고 그 조기 위암 조금 있는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배를 크게 여는 손상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는 일반인들 다들 아시겠지만 내시경으로 가능합니다. 네. 위내시경을 넣어서 그 조기 위암 공을 싹 도려내는 거죠. 그러면 그 위암만 딱 떼내고 그쵸. 다른 손상을 하나도 주지 않는 거죠. 척추에서도 이 미세 침습이라는 개념이 가능한 정상 조직들은 손상을 시키지 않고 병만 치료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치료가 척추 내시경과
그리고 미세현미경 수술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래도 크게 열고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환자분들을 미세침습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거의 90%에서 95% 이상 환자분들을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좀 부담이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이제 비수술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그래도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네. 경우는 어떤 경우죠? 앞서 이제 허리 통증이 네. 없으면 척추 질환은 의심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거와 비슷하게 되게 의외로 뭐 이제 우리가 뭐 드라마도 있었죠. 골든타임이라는 드라마도 있었는데 척추에서 골든타임이라고 표현을 하진 않지만 어쨌든 응급 상황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을 제가 뭐 늘 강조하는데 절대적인 응급 상황이 좀 더 중요해서 2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절대적인 응급 상황은 마비입니다. 마비. 걸을 수 없게 되는 경우. 그래서 보행장애가 네. 있는 경우는 응급 상황에 해당되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된다. 그래서 하지위약은 보행장애와 이제 비슷한 말이 될 것이고 배뇨장애 그리고 대변의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소변 장애가 되겠는데 환자분들이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변기에 앉아서 볼일을 보시는데 일을 끝까지 못 봤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대소변 장애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 상황은 이제 힘을 주니까 허리가 더 아프다라는 것이고 네. 제가 말씀드리는 대소변 장애라고 하는 것은 변이 새는 거죠. 변이 새고 소변이 새고 또는 극심한 변비 그러니까는 뭐 일주일 열흘 이상 변을 못 본다. 이건 이제 이 변을 밀어내는 기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랫배가 빵빵하게 방광에 소변이 차서 아랫배가 빵빵하게 부어올랐는데 소변을 보고 싶다는 느낌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도 대소변 장애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대소변 장애와 보행 장애가 있는 경우는 응급 상황이니까 병원에 꼭 빨리 가보셔야 된다. 이걸 더 먼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방금 이제 2번 설명을 드렸고 1번 같은 경우는 아까 단계적인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뭐 주사 치료도 해보고 그리고 먹는 약, 도수 치료 이런 네. 여러 가지 치료들을 하다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술 치료도 하고 했는데 뭐 그런 경우에 환자분들이 뭐 짧게는 뭐 3개월, 길면은 1년, 2년을 병원을 다니시면서 그런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사 맞으면 3달, 4달, 뭐 길게는 6개월, 1년도 효과가 있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그런 치료들을 받았을 때 증상이 호전되고 그게 유지되는 시간이 점차 짧아지고 있다. 요즘에는 주사를 맞아도 뭐 2, 3일이면은 뭐 증상이 똑같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치료, 단계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이 되고 증상이 네. 점점 악화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상태에 따라서는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대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수술이 두려워서 병원을 가는 시기를 늦추지는 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허리 통증, 척추 질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 궁금증 있으시다면 02-667-0012번, 02-66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홍영호 원장님과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네, 건강매거진 외드 굿닥터 홍영호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통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서 재발과 후유증 위험을 낮춰줄 수 있는 척추 질환 치료법들 알아보고 있고요. 허리, 엉덩이 통증, 다리 저림 때문에 힘드신 분들 계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홍영호 원장님과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전화 상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50대 남성분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자영업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셨고요. 증상을 살펴보니까 허리 통증이 심하고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갑니다라고 증상을 호소하셨고 최근에 침도 맞아보셨고 약도 좀 드셨는데 크게 차도가 없어서 아마 전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는 게 적당할까요? 이제 자영업을 한다고 이제 하셨죠. 옛날이랑 이제 우리 사회 구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네. 자영업을 한다고 사장님이죠. 근데 사장님이라고 돈을 무조건 잘 버시는 게 아니고 네. 결국에는 본인이 일을 엄청나게 하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노동량이 엄청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척추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도 많고 지금 이제 허리 통증이 심하고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간다고 네. 하셨거든요. 근데 요 정보는 조금 제한적이긴 하지만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것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보통 보면 처음에는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있다가 통증이 사라지면서 다리에 힘이 좀 안 들어가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신경이 죽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사라지는 건 감각 자체가 없어지면서 통증은 사라지고 이 신경이 약간 이제 죽게 되니까 마비가 생기는 거죠. 좋지 않은 신호네요. 앞서도 예. 마비, 대소변 장애는 응급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환자분 지금 침 치료, 약물 치료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약물 치료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런 경우는 척추 전문의에게 빠르게 진료를 보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뭐 엑스레이 검사, MRI 검사 반드시 필요하고 해서 신경이 눌리는 데가 있는지 눌리면 얼마나 눌리는지 이런 정밀 진단을 받아 보시고 네. 그리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빠르게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마비가 있는 상황에서 수술을 받는다고 마비가 무조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계속 눌려 있는 상태에서는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수술을 해서 신경을 안 눌리게 만들어 놓으면 돌아올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네. 환자분 지금 문의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척추 전문 병원 또는 큰 병원에 가셔가지고 진료를 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좀 상담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시청자 상담 접수 상황 살펴볼게요. 70대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발바닥이 찌르듯이 아프고 오래 걷지를 못합니다 하셨고 수술 치료를 일단 권유를 받으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연세도 조금 있으시고 해서 지금 망설이고 계신 것 같네요. 네, 70대면 옛날에는 이제 진짜 나이가 많았지만 요즘엔 70대 분들은 쌩쌩하십니다. 뭐 80대 정도 되셔야지 좀 이렇게 약간 좀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 듣고 그러시지 70대 분들도 관리가 잘 되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너무너무 쌩쌩한데 이 삶의 질에 현대인들이 삶의 질에 너무나도 관심이 많고 나는 아직 쌩쌩하고 여기저기 많이 다녀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네. 이제 불편한 게 있어서 못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유의하셔야 되는 게 이미 수술 치료를 수술 치료를 권유를 받으셨다고 예. 하셨어요. 근데 환자분은 발바닥이 찌르는 듯이 아프고 오래 걷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감별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증상은 허리 협착증, 허리 디스크에서 올 수 있는 전형적인 증상인 건 맞지만 이와 똑같은 전형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는 다른 병들이 존재를 합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그 족저근막염이죠. 족저근막염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감별 진단이 가능한 병원 그리고 그런 걸 감별 진단하고 이건 허리에서 오는 것이고 이 허리를 치료하면 증상에 호전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정확한 진단을 가지고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담 도와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물어봐 주고 계신데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건강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료 후에 치료를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디스크와 협착증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수술과 비수술 어느 쪽이 최선일지 늘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수술을 할지 비수술 치료를 할지 하려면 알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좀 진단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그 문의 주셨던 내용을 가지고 제가 그런 내용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네. 다리에 증상이 생기고 물론 허리 통증은 허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아픈 경우가 뭐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근데 다리에 증상이 있어서 우리가 병원을 찾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치료들을 받게 되는데 이 다리에 생기는 증상이 협착증도 있고 디스크도 있고 뭐 전방전이증 이런 척추 질환이 있지만 네. 척추 질환이 아니라 다른 질환에 의해서도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질환이 고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하지로 내려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감별이 돼야 됩니다. 허리를 치료해야 되는데 혈관만 치료를 받는 분들도 계시고 혈관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허리만 치료를 받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뭐 그런 치료를 받았는데 계속 증상이 지속돼요 이렇게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진 보시면 좌측 3개 사진은 허리 엑스레이와 네. MRI 그리고 신경줄기 MRI가 되겠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측만증에 대한 사진들을 보여드리는 것인데 우측의 두 개 사진은 그러니까 4번째 사진은 혈관 조영술이 되겠습니다. 이 혈관 조영술을 가지고 하지로 내려가는 혈관이 막힌 걸 이제 감별 진단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좌측으로 내려가는 하지로 들어가는 큰 동맥이 막혀 있는 소견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제일 끝에 사진은 네. 체온열 검사라는 일종의 우리가 감별 진단을 그러니까 환자를 좀 거르기 위한 우리 스크리닝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그런 검사인데 저 사진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하지의 체온열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쵸. 네. 좀, 그래서 네. 이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색깔이 저렇게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이 아니라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체온열이 떨어져 있는 걸 보고 하지 혈관에 환자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고 이런 감별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어떤 질환인지 첫 단계로 이제 감별하고 진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치료법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볼 치료법은 어떤 거죠? 앞서도 수술 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어떻게 이제 발전해 왔고 그리고 요즘에 어떤 치료들이 최신지견인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 척추 수술은 말 그대로 열고 수술을 하는 겁니다. 병변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병변을 전체를 다 노출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절개 범위도 크고 그리고 환자 이제 아무래도 그 절개 범위가 크게 되면은 이제 출혈량도 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전신 마취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을 겁내하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전신 마취랑 관련된 이제 걱정이 많으시고 그리고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흉터가 생기는 거 굉장히 맞아요. 싫어하시죠. 예. 네. 그런 거 싫어하시고 그리고 이제 출혈량 이런 것들 그리고 회복 기간 이런 것들을 이제 걱정을 하셔서 이제 수술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복 기간이 너무 길게 되면 입원도 길어지고 그리고 태어난 이후에 본인의 일상생활, 직장에 복귀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죠. 네. 이런 부분들을
줄이는 치료가 미세침습 척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세침습 척추 치료에는 이제 미세현미경이 있고 그리고 내시경이 있습니다. 네. 수술의 발전 방향은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존을 하고 그리고 시야가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내시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절개가 굉장히 적고 출혈이 거의 없고 전신 마취가 필요 없고 이런 치료를 통해서 환자분들의 회복이 빠르게 지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세침습 척추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미세침습 척추 치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특징도 좀 간단하게 짧게 짚어볼게요. 네네. 전신 마취를 안 해도 되시고 그리고 사실 거의 뭐 부분 마취와 비슷하게 네. 하반신만 마취하고 수술하기 때문에 환자하고 대화를 하면서 저는 요즘에 거의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 후 통증도 거의 없고 흉터도 굉장히 작고 그리고 뭐 수혈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 시간도 짧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별로 안 생기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있는 평균적인 나이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자분들 수명도 길어지고 있는 만큼 이런 치료가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입원 기간도 짧고 회복도 빠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술에 남는 흉터도 굉장히 좀 작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저희가 사진 준비해 오셨거든요. 사진 네네네. 보면서 좀 살펴볼게요. 제가 뭐 자를 대서 네. 표현해놨는데 제일 왼쪽은 이제 양방향 내시경 이제 1cm 미만의 상처가 2개 있는 게 보이고 그리고 중앙에 있는 게 이제 단일공 내시경 한 1.5cm 정도 되는 절개 네. 그리고 우측 끝은 미세현미경 수술인데 약 한 2cm 정도 되는 절개만으로 작은 흉터로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미세침습 척추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척추 질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명심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허리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저희 방송 놓치신 분들이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77세 여자 환자분이셨습니다. 진단은 척추관 협착증이셨는데 직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시골에서 농사 지으신 분들 아직도 너무너무 많으시고 네. 30년 동안 농사 지으셨고 그리고 아무래도 농사라는 게 바닥에서 하다 보니까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뭐 허리 통증은 10년도 더 됐고 그런데 3년 전쯤부터 해서 다리 쪽으로 당김, 저림 이런 증상이 생기셨고 5분 이상 걸어갈 수가 없다. 5분만 걸어가면 앉아서 쉬어야 된다. 네. 이런 증상을 가지고 오셨고 많은 치료를 이미 받으셨습니다. 뭐 침 치료 그리고 신경 차단술 여러 가지 치료들을 받으셨고 저희 병원에 오셔서 이제 그 진단받은 MRI 상에서 요추 4, 5번 마디에 아주 심한 협착증 소견을 보이셨습니다. 네, 검게 보이네요. 네. 자, 다음 사진 넘겨주실까요?
지금 넘겨주시면 되거든요. 네. 네. 자, 그래서 치료 전과 후를 좀 비교해 볼게요. 네, 좌측은 치료 전 MRI 사진이고 신경통로, 신경관이 막혀 있는 소견 보이고 그리고 우측이 수술 후 MRI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경관이 이렇게 널찍해진 걸 보실 수 있고 앞서 본 사진은 측면 사진이고 네. 이건 수평 단면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거의 새카맣게 신경관이 막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우측은 신경관이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널찍하게 넓혀지셨고 증상이 100% 좋아지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술을 할 때 목표로 삼는 것은 환자의 증상이 70%에서 한 80% 정도 호전되면 환자분들이 아우 살만하다,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표현들 하시거든요. 네. 이분도 그러셨고 그런 좀 호전이 괜찮았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으셨던 분이고요. 미세현미경 감압술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음 사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허리 디스크 환자시네요. 53세 여성분이시고요. 네, 이분도 마찬가지로 미세침습 현미경 감압술을 시행하셨는데 전업주부셨습니다. 한평생 집안일을 하셨는데 요즘에 남자분들도 집에서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셔서 많이 아실 겁니다. 집안일이라는 게 생각보다 이 노동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평소 때도 그렇게 노동량이 꽤 있으신 분인데 이분 명절 때 좀 크게 명절을 치르시는 집안이시거든요. 명절에 전 부치고 많이들 하시죠. 맞아요. 예. 저 김장철 되면 김장도전은 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명절에도 이제 무리를 하시고 그러고 명절 이후에 며칠 동안 아파서 거의 누워만 계셨죠. 아이고. 그리고 허리 통증이 줄어드는 것 같더니 다리 쪽으로 통증이 심해지셨습니다. 네. 그래서 주사 치료, 시술 치료까지 하셨는데 잠깐 좋아졌었다가 다시 이내 효과가 없어지면서 통증이 심해지셨죠. 그 진단은 요추 5번, 천추 1번, 저희 편하게 5, 6번 마디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5, 6번 마디에 허리 디스크가 진단이 되신 거죠. 네. 다음에 그래서 사진. 수술 전후 사진인데, 수술 전 사진인데 이렇게 디스크가 크게 파열돼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소견 보이고 있고 네. 수술 전후를 비교를 하면 새카맣게 튀어나와 있던 저 디스크 덩어리가 잘 제거된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전과 후의 모습을 비교해 보니까 확실히 이제 좋아진 모습을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 또 다음 사례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조금 더 젊어지셨네요. 45세 환자분이시고 허리 디스크를 앓고 계셨어요. 네. 이분은 45세 남자 환자분이신데 네. 요즘 많이들 허리에 병이 생기시는데 대표적인 질환 근무 형태 중에 하나가 사무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시는데 구부정한 자세로 하루 종일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 특히 근무 시간이 하루에 보통 10시간 정도가 되는 정도로 앉아서 근무를 많이 하시고 허리 통증이 있으신지는 마찬가지로 좀 오래되셨고 엉치하고 허벅지 바깥쪽으로 저림 증상이 최근에 생기신 거죠. 네. 3개월 동안 앉아도 서도 통증이 심하고 잠들기도 어렵고 자다가도 자꾸 깬다고 하고 오셨고 MRI상에서 4, 5번 마디, 4번 뼈와 5번 뼈 사이 마디에 디스크가 아주 크게 터져서 신경을 압박하는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후 사진인데 왼쪽에 보면 동그라미 안에 뒤쪽에 내려오는 신경 앞쪽에서 튀어나온 디스크 때문에 뒤쪽에 있는 신경관이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좁아진 상태인데 수술 치료 후에 미세미경 수술 치료 후에 척추관에 공간이 넓어지고 앞에 튀어나와 있던 디스크가 제거된 소견 관찰하실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수평 단면이고 앞서는 측면 사진이고 요건 수평 단면이고 넓어진 척추관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세현미경 감압술을 받고 예후가 좋아진 그런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홍영호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 척추 질환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전화 하나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72세요. 네, 72세시고 지금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어떤 증상이 있으신지 우리 홍영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원장님 많이 수고하십니다. 네네네. 예. 그 지금 뭐입니까? 4번 여보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잘 들립니다. 예, 4번 5번이 협착증이 좀 있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치료로 받았다고 그랬는데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예. 그래서 좀 치료로 받았는데 그거 좀 낫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해미경 수술이나 내시경 수술이나 내가 보니까요 4번 5번에 협착증이 있어갖고 네. 그거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치료를 해야 되는 건가 안 해야 되는 건가 좀 알고 싶었어요. 네, 말씀하시는 것만으로 수술을 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판단을 제가 전화상으로 해드리긴 조금 힘들긴 한데요. 예. 지금 주사 치료에 좀 효과를 보이시고 그러면 그 부분이 범위는 맞다라는 거죠. 지금 예. 불편하신 증상이 그 요추 4, 5번 마디의 협착증에서 오는 건 맞으신 것 같고 예. 주사 치료를 해서 호전되는 정도가 많고 그리고 호전된 상태가 지속되는 기간이 길다라고 하면 이런 보존적인 치료를 유지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 치료를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뭐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뭐 4, 5년 이렇게 흐르면서 그 치료, 보존적인 치료의 효과가 점차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신다면 그리고 지금 그런 상태시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내시경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담해드린 내용 바탕으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세 침습 시술 사례, 수술 사례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었고요. 현미경, 미세 현미경 감압술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로 내시경 치료 사례들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좀 내시경 치료가 굉장히 보편화됐죠? 네, 양방향 척추 내시경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UB라고 하는데 이 환자분은 61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이죠. 하루에 보통 뭐 8시간, 9시간 운전을 하는 트럭 운전 기사분이셨는데 네. 허리 통증은 없는데 엉덩이부터 다리 뒤쪽으로 해서 쭉 내려가는 극심한 통증으로 오셨고 네. 시술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아무래도 본인 일이 있다 보니까 일을 쉰다는 게 사실 뭐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일을 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죠. 그래서 결국 견디다가 결국에는 수술을 받으셨는데 사진 보시면 이렇게 우측으로 디스크 파열 소견 보이고 수술 전에 저렇게 저 삼각형으로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파열된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시경 수술을 하셨고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하셨고 디스크가 잘 제거된 소견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술 중에 촬영한 사진이 되겠는데 네. 돌출된 디스크가 저렇게 보이고 신경을 제끼면 저렇게 터진 디스크가 보이고 저걸 이제 한 2mm 정도 되는 집게로 끄집어내 주게 됩니다. 그렇게 수술 후에는 이렇게 신경이 다 감압돼서 널찍하고 공간이 넓어진 소견을 보이는 것이죠. 네. 다음. 그리고 요건 아까 앞서 한번 설명드렸던 체온 열 검사인데 네. 치료 이 신경과 혈관은 처음에 발생학적으로 같은 비슷한 부위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이 눌리게 됐을 때 혈액순환이 떨어지는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좌측이 수술 전이고 우측이 수술 후인데 네. 차가운 색깔에서 따뜻한 색깔로 이제 호전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네요. 완전히 이제 치료 전과 후가 달라진 모습 저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음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80세 남성분이셨고 척추 협착증을 앓고 계셨네요. 네, 80세면 상당히 고령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이어도 이런 수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수술도 그 환자분의 건강에 그렇게 크게 위험을 받지 않고 위험이 많이 없는 상태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15년 전에 아파트 경비원을 퇴직을 하셨고 산책을 할 때 다리가 당기고 그리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생기시는 거죠. 5년 전에 이미 시술을 한번 받으셨었는데 자꾸 증상이 반복이 되고 그렇게 해서 양방향 내시경으로 척추관 4, 5번 협착증을 넓히는 네.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좌측이 수술 전, 우측이 수술 후인데 넓어진 척추관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좋습니다. 저희 양방향 내시경 척추 치료 사례를 만나보고 있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례 하나 더 살펴볼게요. 이번엔 64세 여성분의 사례였고요. 허리 디스크 탈출 경우네요. 예. 네, 64세 여성분이신데 학교 급식실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무래도 대량으로 조리를 하고 하기 그쵸. 때문에 그런 이제 음식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많이 옮기셔야 되고 구부정한 자세에서 허리에 계속해서 이제 손상이 오는 것이죠. 증상은 종아리 바깥쪽으로 엄지 발가락으로 이제 극심한 통증이 오셨고 네. 당뇨와 고지혈증까지 앓고 계셨습니다. 이런 나이가 들게 되면 내과 질환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런 내과 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양방향 척추 내시경으로 큰 무리 없이 수술적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네. 그래서 MRI 보시면 4, 5번 마디에 디스크가 터지고 흘러내리는 소견 보이고 있습니다. 좌측으로 터졌었고 왼쪽 사진에서 저렇게 금속으로 보이는 부분이 우리가 리트랙터라고 부르는 기구인데 예. 신경을 탁 제끼면 저렇게 터진 디스크가 관찰이 되고 마찬가지로 집게로 디스크를 터진 디스크를 네. 제거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은 제거 후에 이제 넓어진 신경을 관찰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MRI에서 보시면 좌측은 신경이 눌려 있는 소견, 그리고 우측에서는 신경이 넓어진 소견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아주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홍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환자 상태에 따른 다양한 척추 치료법들 저희가 쭉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치료를 좀 앞두고 있는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도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진료를 볼 때도 실제로 가장 많이 이제 강조하는 부분인데 응급 상황이 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마비가 있을 때와 그리고 대소변 장애가 있을 때는 응급 상황에 해당이 됩니다. 빨리 병원에 가셔야지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빨리 회복이 가능한 그 가능성을 올릴 수 있다. 이거 한 가지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습관, 머리 감기, 세수 이런 것들은 샤워기 앞에 서서 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허리 구부정한 자세, 아까 저는 바지를 입을 때 허리가 삐끗한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그런 동작들을 좀 개선하는 그런 노력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허리 통증, 척추 질환을 다스릴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도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홍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인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위즈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nan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